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준석 전 대표와 그의 신당 이야기 별로 또 나오나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되도록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다 문제요. 방송에 나가서 서로 봐달라고. 근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고 있으면은 워낙 많은 댓글들이 있어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읽고 있으면은 저희 시청자들께서 촌철살인의 달인이시라는 건 늘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곁눈질합니다. 아이고, 사실이면 실망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저도 모르고 방송에 나와서 천하용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좀 드러나겠지요. 이준석 너무 띄우지 말아주세요. 이준석이는 고쳐서 못 씁니다. 용산에서 지저대는 주둥이들을 솎아내야 된다. 네, 이런 댓글 이제 주시는데 저도 보고 있고, 저희 전현석 대표님도 이 댓글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눈빛으로도 하고 손짓으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부조정실에는 저희 또 제작진들이 여러분 앉아 계셔서 여러분 하시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지금 같이 저희가 방송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려서 저 혼자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기 여러 명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 애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불거져 나오는 뉴스, 이준석한테 비대위원장을 제안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도 물론 점심 식사 가셔서 얘기를 나오면 이제 거두시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뭐냐? 오늘 동아일보에도 이런 비슷한 칼럼이 실렸던데요. 우리는 이준석에게 신당을 차릴래? 라고 묻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저기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당을 차릴래? 라고 묻기 전에 당신은 왜 정치를 하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준석이 정치를 해왔던 지난 12년 동안 이준석이 왜 정치를 하는지, 이준석이 지향하는 정치의 그 방향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준석이 해오는 정치는 대개 오로지 음모, 술수, 정치공학, 내부총질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준석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그 방책과 철학이 무엇인지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이준석이 꿈꾸고 있는 정치는 무엇인지, 뭡니까 그게?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준석이 도대체 공동체 정신이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가 몸담아 왔다는 보수 정당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은 있는지, 멸사봉공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지, 저는 아울러 이런 질문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핵 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유보적인 입장인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유보적인 건지. 예를 들면 이준석의 정치적인 입장, 인생 철학, 그가 꿈꾸고 있는 우리 정치의 마지막 종착역,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 이준석은 그런 정치를 해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통절하게 반성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준석이 이의열을 막론하고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분란을 일으켜서 사죄드린다 하면서 고개 숙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지금 이렇게 크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준석의 신당론, 당을 새로 만든다. 그게 신당을 띄우는 건지 말로만 아니면 말고식으로 신당 띄우기 한참 하다가 12월 중순쯤 돼가지고 뭐 잘 안 되겠습니다 하고 뒤로 빠지는 건지 어쩌는 건지 말이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쪽에는 신당 가능성이 얼마예요? 이준석이 신당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치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보다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신당 띄우기, 신당론에 불과한 것이지 이준석 신당은 없을 것이다. 이준석은 사실은 보복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갚기. 이준석은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원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총질을 하지 않습니다. 총질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로지 이준석의 적개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신당 띄우기는 한마디로 반윤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이겁니다. 반윤연대. 본인은 물론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외연을 더 확장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저기서 나가서 한 발언들, 그의 행동들을 지난 1년 반치를 딱 묶어서 놓고 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윤연대를 어떻게 하면 정치적 실력 행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치공학적 연구와 음모와 술수와 드다비 싸움. 비례 1번은 한동훈 장관님으로 우리는 아니어도 준돌이 신당에 관심들이 많은 자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무임승차는 유통기한 지났다. 네. 아무튼 뭐 계속해서 댓글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보면서 저도 많은 힌트를 얻고 그렇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번 달에 아마 많이들 또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후임이 누구다 벌써 물망에 오르고 있고 하마평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 나가서 이제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확정된 사람들, 그 비서진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밥을 먹었다고 하네요. 석별의 식사를 하는 거죠. 점심을 이제 2시간 넘게 점심 식사를 가졌다니까 꽤 길게 가진 거죠. 전희경 정무 1비서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창진 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뭐 그다음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가서도 열심히 하라라고 덕담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진복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그래 돌아가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념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왜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대통령한테 출마하기 위해서 나 대통령실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대통령이 이 사람아 국회의원보다 내 곁에서 나를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왜 옷소매 안 잡았느냐 또 이렇게 애교 서린 항의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기사를 보니까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다는데 저는 이런 건 좀 이런 표현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화기애애할 때가 아닙니다. 희낙낙하고 화기애애할 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분들 결사항전의 그런 굳은 마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더군요. 가서 뼈를 묻어라. 지금 웃고 화기애애하고 그럴 때 아닙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출마 이 얘기 지금 계속되고 있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저희 조선일보 동료였던 사람입니다.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행정관급에서도 김대남, 김보현, 김성용, 김유진, 김인규, 배철순, 신재경, 여명, 이동석, 이병훈, 이승환, 최지우, 허청회 뭐 이런 분들 이름이 조선일보에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오늘이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는데요. 이른바 R&D 예산 복원하는 발표를 한답니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연구개발비를 깎다니 깎을 예산이 따로 있지라고 비판을 많이 듣던 끝에 이제 그것을 다 복원을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비라는 건데 11시 김호하의 쇼는 이렇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 분야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걸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오던 분야인 건 맞습니다. 나눠 먹기식 그 연구원이나 교수들이 말이죠. 저쪽 분야에 할당된 예산을 성과나 실적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입으로 이건 좀 너무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고질병처럼 되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메스를 댄 거였어요. 제대로 된 연구에 제대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연구 개발비를 깡그리 없애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야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설명하는 쪽이 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비판하는 쪽이 훨씬 말이 쉽. 아니 깎을 게 따로 있지. 연구개발비를 깎는단 말이 우리 미래 세대가 뭐 먹고 살려고 이렇게 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이 수세에 몰렸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복원을 한다는 건데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비 그냥 퍼주기 식으로 퍼줘놓고 나몰라라 니들이 알아서 나눠 쓰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 안 할게 이러지 않고 끊임없이 추적해서 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들이 몇 천억이 들어가건 이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정권 차원에서의 의지와 그 현장의 연구원들, 교수들 이제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그걸로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연구원들 24시간 이 자기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께 돈이 제대로 간다면 누가 그 돈을 쓰지 말라 하며 누가 그 돈을 차단하려고 하겠습니까? 정권의 좌우를 막론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허투루 그냥 보는 놈이 임자 그렇게 흘러간 돈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걸 막자는 거였는데 그런 경각심을 정권도 국민들도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나 연구원들도 그런 공감대를 이번 기회에 가질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박수를 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